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우리 시장에선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AI 수익화 우려가 커지면서 밀렸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정통 가치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에 그동안 강세를 이뤄줬던 코스피 지수,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의 중점은 바로 어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의 왕자가 바뀌었다는 점에 집중됐는데요. 약 26년 만에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그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시가총액 1위.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요즘에는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요, 이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 당시에 이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나서부터 이 버블이 붕괴됐던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체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걸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황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상승 종목이죠. 이렇게 급락하는 장속에서도 붉은 종목들을 딱 잡아냈던 불기둥 AI. 참고로 오늘 저희가 선착순 3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 자막을 잘 활용하시고 방송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착순 30분께만 저희가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윤정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마어마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빵긋 웃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갖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 기준에서는 뭐 어마어마하죠. 변동성의 기준이.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 공식적인 부분의 매도의 설정 범위를요, 195만 원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95만 원에 두 손을 들었고, 지금 뭐 180만 원도 살짝 이탈되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지 중 설정 부분은 195만 원 이후에 180만 원의 기준이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기준을 잡으면 230만 원이 고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20% 이상이 밀린 거예요. 한 방에, 하루에. 에이, 그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의 기준은 조정의 이유 부분인데 2부 시간에 시황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뭐 지금도 간략하게는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230이 아니더라도 218만 9천 원을 최고가로 설정했을 때, 218만 9천 원을 최고가로 설정했을 때 그 기준 범위가 여기서부터 40만 원 정도 밀린 거예요. 4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어휴구, 거의 20%에 달하는 조정이죠. 이제는 여기서는 또 바닥 인식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년 만에 100% 현금화 비중을 갖고 갑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대처를 했는데 이번은 또 건방을 떨다가 놓친 거예요. 그 전에 좀 점잖하게 기준 잡다가 건방을 떨고.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입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기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20%씩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거의 뭐 희박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38만 원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잖아요. 31만 원까지 밀렸어요. 20%한 방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도 떼찌떼찌 해야 돼. 혼나야 돼. 예? 조금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건방 떨고, 결론은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이닉스가 6월 11일 날 진입가의 기준이 190만 원이고 185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247만 원. 그리고 정규장 기준에서는 240만 7천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게 60만 원. 이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 이상의 조정이었죠. 그때도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상승이 매우 가파랐기 때문에 20% 이상까지 조정이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렇게 되면서 37만 7천 원의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고점, 그다음에 37만 원의 정규장의 고점. 거기서부터 뭐 훅 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에 벌써 이미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20%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찌 따지면 너무 짧은 그 순간 기준에 과하게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림의 흐름이 매우 강화될 수 있다. 이 부분 유지의 전략 부분의 설정 범위의 종목은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량 매도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 에? 무슨 말이냐면 다 파세요. 다 싹 다 파세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싹 다 파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를 편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윤정두가 20%라고 얘기해서 20%만 밀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LG전자처럼 말도 안 되게 LG전자 여기 좀 없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56%, 60%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돼야지. 지금은 그렇게 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기준은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보실 때 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오늘 어지간했으면 대박입니다 말씀드리고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시장이 제로라고 기준 잡았을 때 설정해 놓은 요 가격대들 있잖아요. 요 가격 대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계좌 수익이 3%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 형성돼 있더라도 SK 스퀘어의 폭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기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됐고 19일 날 종가 기준이 9,052포인트예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거는 6월에 10,000포인트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 10,000포인트 넘겼을 때 그때부터 조정폭의 기준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8,5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략. 이 정도면 마지노선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뭐 한 방에 그냥 훌청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현재가가 34만 원이 아닌 31만 원. 그리고 가격 반등 좀 주나 했더니 미국장에서 선물이 약세를 띄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어요. 또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하게 지금 밀려버렸죠. 두 종목이 하루에 11%, 12% 이렇게 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209만, 210만 원. 아이고. 지금 현재 기준에 180만 원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졌지만 사실 금요일 대비해서는 그나마 SK스퀘어는 버티고 있는 거고 하염없이 깨진 거고 특히 삼성전자의 낙폭이 매우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냉정하게 대처해야지.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기준은 왜 조정받았냐? 왜? Why? 왜 조정받았냐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못 대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왜? 궁금하시니까 보도자료들 싹 뒤져보셨을 거고 포털 사이트 다 뒤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왜가 없어. 왜? 먼저 번에 조정도 그랬잖아요. 6월 11일 날. 왜 빠졌는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됐다부터 해서 이란과 미국의 MOU 체결이 딜레이 됐다부터 해서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지금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해외 증시에서부터 왜에 대한 이유를 찾아봅시다. 왜 밀렸어? 왜? 간밤에 미국 증시의 기술주가 하락을 해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미국의 나스닥이 간밤에 얼마나 빠졌어, 새벽에. 월요일 날 장에서 미국 나스닥이 급락해서 폭락해서. 아니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2% 강세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종가 기준에 6%대 초강세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에서 8% 빠졌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하니까 8% 빠지지. 간밤에 미국장이 그러면은 뭐 조정이라고 쳐? 조정 받아서? 목요일 날 폭등 이후에, 월요일 날 기준에 조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왜? 미국장이 왜 조정받았어? 그 이유에 대해서 금리를 하반기에 3차례나 올릴 수 있어 라는 분석이 소수 의견이죠. 아직까지는. 나왔어 라고. 금리 인상의 기준이 악재인가요? 뭐 일단 조정받았으니까 악재라고 칩시다.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 빠지듯이 2% 기술주에서 선물이 2%대 빠지잖아요. 2.5%. 그러면 간밤에 빠졌어야지. 새벽에 빠졌어야지.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개장 초에 1% 약세했잖아요. 종가가 3% 빠졌거든. 우리나라 9%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응? 왜 빠졌냐고. 금리? 근데 왜 그것뿐이 안 빠져? 결론은요. 국내 증시의 조정폭의 이유, 뭐 미국발 내용, 금리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 코멘트한 게 장난칩니까? 금융당국이? 코멘트한 게 수장되시는 금융당국에 수장되시는 분이 근엄한 표정도 아니고 약간 난 배가 아파요 이런 표현 쓰시는 게 올바를까? 뭔 소리냐면은 자 매번 말씀드렸어요. 5,000포인트 넘기는데 야당의 중진위원이라는 분이 보좌관 공부 하나 제대로 안 시켜서 5,000포인트는 허상이에요. 정신 똑띠 챙기셔야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세계시장 최상위에 등극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양시장 합쳐서 313조인데 삼성전자 혼자 363조를 내요. 우리나라 GDP가 올라갔어. 근데 시장지수가 5천, 막연히 5천이 아니라 지수의 환산, 영업이익의 환산의 기준이면 지금 현재 9천, 15,000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이상. 근데 야당 의원은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5천 넘길 때 거품이야. 거품 아니에요. 여당은요. 정부는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일부의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아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정부들은 뭐 5,000포인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먼 과거부터 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전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기준에서도 전부 5,000포인트 이상을 얘기했어요. 정책도 다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이번에 시장 우호적인 정책 이번 정부가 내놨다고 해서 5천 넘기는 거 아니에요. 또 9천 넘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5,0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당에서는요. 불러다가 무릎 꿇고 손 들게 있게 해야 돼요.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또 의원이 뭐라 그래요. 5,000포인트를 자기가 넘긴 것처럼 공치사하고 코스닥 시장 3천 갈 겁니다. 누가 책임질 거야? 코스닥 시장 3천은. 900이 깨졌나요 오늘? 코스닥 시장 영업이익이 지난해 13조예요. 그거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직장 다닙니까? 1,000포인트도 안 되는 시장을 3천 간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코스닥에 투자하면은 원금 보장 20% 해준다고 그런 정책을 내놓고 누가 직장 다녀요? 태도 않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졌어. 물론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물론 뭐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8% 빠진다고 칩시다. 결론은요. 오늘 기준에 금융당국 수장께서 나오셔서 그게 할 말입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레버리지 상품 검토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레버리지 상품 그거에 쏠림 현상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스갯소리가 나옵니까? 이거 배가 아파요.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터져가지고 증권사 수수료만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증권사 배만 찌우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요. 그게 할 말씀이에요. 정책만 얘기하면 되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선거 앞두고 그런 상품을 발행한다든가 혹은 잘못된 환율 방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결론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불거져 있었다는 거. 응? ETF 상품 이런 쪽에 대한 규제 강화, 변동성의 축소 이런 부분에 금융당국의 코멘트가 일부 시장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그건 개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됐는데 국민연금의 비중, 지금 국민연금 운영 자산이 얼마예요? 2,000조란 말이에요. 2,000조. 그중에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얼마까지 이번에 한도 확보를 한다 그랬어요? 20.8. 그러면 전략적, 전술적 기준에서의 비중 확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채울 수 있는 최대 범위가 28%. 28%. 물론 이제 전술적으로는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의 비중 수준이라고 해요. 평가 차이 이익이 나와서. 그 30% 정도면은 얼마입니까? 2%를 줄여야 된다라고 치면 이거 이제 보도자료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오픈 채팅방에 윤정도가 올려드렸고 2%의 기준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60조예요. 60조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지금 얼마예요? 얼마. 하루에 쏟아낼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거든. 근데 지금 28%까지는 채울 수 있다. 26%, 28%까지 채울 수 있다고 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56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2천억에 28%면 56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30%면은 30%면은 얼마? 60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요. 600조, 600조? 30%니까 2천조에 30%니까 600조? 근데 오늘 한 방에 시장이 10% 빠졌잖아. 오늘 한 방에 시장이 10% 빠졌잖아요. 그것도 잘 방어한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방에 10% 빠졌으니까 얼마 얘가? 540조 돼 있겠네. 국민연금에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시장의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운영 자산에 대한 비중이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 다들 보도자료 보고 나서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보도자료 본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국민연금이 60조나 대다 팔 수 있어서 60조에 대한 물량 부담에 그것 때문에 시장 조정받았습니다. 바보 팔푼이야? 오늘 한 방에 밀려가지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얼마 30%라고 추정을 했을 때 2천조에 30%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얼마긴 얼마야? 600조지. 600조에서 10% 손실 났는데 그것도 10% 이상일 수도 있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10%만이라고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그러면? 540조 남았어. 540조면 얼마야? 28%야. 더 이상 나올 물량 없겠네. 더 밀리면 국민연금이 때려 사야 되네. 이게 악재야?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반도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근데 맞아요? 안 맞지. 우린 반도체 다 들여다보고 있었잖아. 개장 초부터 SK스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점에서 못 팔아드는 건 윤정도 떼치 엎드려 뻗쳐 빠따 때리면 되는 거야. 응? 반성해야 되는 거고 윤정도가 그러면 고점에서 잡아드리고 저점에 편입인데. 근데 지금의 기준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뭐 조정이 나온 이후에 결과론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냐,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이미 다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분쟁, 미국과 이란의 분쟁 이것이 터졌을 때에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만 20% 깨졌어요. 글로벌 시장은요 멀쩡했다니까. S&P 500 지수 1% 미만 조정이. 미국은요, 이스라엘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우리만 밀렸어. 왜? 9월 이후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맞은 20%의 조정이라면 감내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준에 6월 5일, 6월 11일까지 6월 8일, 6월 5일이 금요일, 8일이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게 수요일인가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5월 10일부터 해서 현금화를 가진 이후에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어요. 3월 3일, 3월 4일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조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의 조정의 최대 낙폭은 20% 수준에서 더 이상 빠지면 그거는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왜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그러한 규모의 전쟁 관련된 논의가 나올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패닉 상태의 흐름 아니다. 금융시장의 붕괴 이상 아닌 흐름이라면 20%까지 내려올 일은 없다. 다만 지금의 기준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변동 탄력이 이번 저점 찍고 나서 SK스퀘어가 더블 났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평단, 재편입화 평단이 200이었고 300만 원을 넘겼어요. 프리마켓 시장에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6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폭의 최대폭의 기준은 종목별로 20% 넘어가면 과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SK스퀘어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의 조정이 LG전자처럼 매출은 예전부터 100억 수준인데 100조 수준이죠. 100조 원의 매출의 기준이 잡히는데 영업이익 3, 4%짜리가 젠승왕의 효과든 뭐든 간에 주가가 단기간에 2, 30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개선 없이 올라가니까 고점 대비 56% 밀리고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경우는요. 주가가 이게 20일 기준이니까 21일 종가거든요. 21일 종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프리마켓 시장까지 포함하면은 7% 밀려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7%가 또 깎인 거야. 6, 7에 42, 5.5 이하로 내려온 거예요. PER이. 저평가야 아니야. 저평가라는 얘기야. LG전자나 대우건설이나 우리가 나중에도 이렇게 들여다봤던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친구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물론 지주사지만. 결론은 시황 부분은 2부 타임에 한 번 더 아주 깊이 있게 해드리긴 할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투매에 동참할 위치가 아니다. 윤정도 떼찌떼찌하고 혼내주고 왜? 10,000포인트 못 넘기고 조정 나와버렸잖아. 10,000포인트 넘긴다며. 그러니까 윤정도만 뭐 붙여두서가 아니고 혼나야지. 강하게 10,000포인트 넘길 수 있습니다. 6월에. 그거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뭐 9,500 넘기고 9,500 넘겼나요? 하여간에 거기서부터 폭락이니까. 근데 지금의 기준은 단기적인 이슈 범위에 밀릴 만큼 밀렸다. SK스퀘어의 경우에 하이닉스의 지분 20.50%의 지분, 저 지분 가치에 대한 하이닉스 ADR 발행에 대한 주주 희석 부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 그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SK스퀘어죠. 20.5%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이기 때문에 얘가 폭등이 나올 거다. 이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SK스퀘어처럼 폭등 나오진 않죠.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와 명분으로 심리적인 면을 자극해서 수급적인 면까지 자극이 된 그 슈팅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고 윗꼬리에 음봉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23년 7월 26일에 2차 전지의 최정점의 흐름.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까지 밀린 일주월봉 다 박살난 그런 흐름이라면은 심각한 기술적인 대세 하락을 논해야 됩니다. SK스퀘어도 주봉 월봉 기준에 이번 주에 빠르게 못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단기 가파른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르다. 뭐가? 실적 범위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실적 주가, 그것도 시장의 주도 주가, 그것도 글로벌 시장의 전체 업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군의 종목이 무너진다? 그럼 시장의 붕괴죠. 그럼 얘네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가 방어가 된다라는 시나리오 하에 나머지 종목을 싹 정리해서 압축을 한다는 게 그게 옳다는 거죠. 어?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7에서 13, 12% 빠졌잖아요. 7에서 12%. 나머지도 10%, 14% 빠졌어. 근데 못 옮길 이유가 뭐야? 지금까지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못 옮겼어요. 근데 지금 고점이 이제 높여진 상태에서 20%씩 조정받았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거면 50% 그걸 따지지 말고 당장 오늘 당장의 기준, 어제까지의 종가의 기준 대비 오늘 당장의 기준의 낙폭이 비슷해졌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하고. 그러면 정리해서 옮겨. 이번 기회에 안 옮기면 언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윤정도의 의견과는 다르게 대세하락으로 연출했는다.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물량까지 전부 팔아야지. 그러면 그게 머리 꼭대기 아니라 어깨보다 조금 내려와서 뭐 요 정도 팔꿈치? 그거만 해도 어디야 바닥에서 산 거를. 응? 지금 하이닉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미끄러진다고 해도 우리가 편입한 200만 원 훼손되는 위치입니까? 아니잖아.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더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해서 그 저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들의 흐름이 뭐였어요? 주도주의 역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얘는 올라와 있는 게 대단하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나머지는요.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쪽에 지주사의 흐름의 연동폭 아닙니까? 나머지 종목 끼지도 못해.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는 6월 19일이에요. 만약에라도 6월 24일에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부터 나올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3위. 4위죠.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5위. 그리고요. 시가총액 3위가 이날도 없는 게 아니라 SK스퀘어가 떴어요. 근데 꼴이 달렸을 뿐이었지. 19일 날, 금요일 날. 강세로 끝났잖아. 어찌됐든. 시가총액 1, 2, 3, 4, 5위가 다 뜨고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이 뜨는 그런 검색기란 말이에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하단 자막 나오는 내용처럼 들여다보시면서 대처를 하세요. 어떻게? 검색기가 항상 있어야 반등이 나올 종목, 시장을 이끌 종목을 당장 24일 개장하자마자 포착해서 따블 그 이상의 수익을 잡아내실 거 아니에요. 이게 6월 23일 개장 초의 기준입니다. 22일인가요? 22일. 22일 장중 기준이죠. 개장 초 진입시간 9시 31분 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3위가 떠 있고 나머지 LG전자, 제주반도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변동성 매매 하루짜리로. 우리도 LG전자 들어갔잖아. 손절해놓고 또 들어갔단 말이야. 언제? 22일 날. 근데 무너져. 어떻게 그럼 손절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손절한 거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로 담아놓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10% SK스퀘어의 차익 실현한 1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의 비중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편입을 해놓은 기준도 있어요. 전략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조금씩은. 결론적으로 이 SK스퀘어 지금까지 9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올라올 때 불과 9거래일입니다. 9거래일 만에 100% 이상 올라올 때 윤정도도 진짜 혼나야 돼. 결과론적으로는. 9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3위가 110% 이상 올라왔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변동이 확장되고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꼬리 달리고 운봉까지 떨어질 때 195만 원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프리마켓 시장을 빼더라도 218만 9천 원이면은 거기서 3% 그럼 얼마야? 215만 원, 14만 원 거기서 차익 실현을 공식적으로 다 때려 드렸어야죠. 어떻게? 검색기가 나온 것처럼 쭉 넘어가 보시면요. 그 검색기가 윤정도보다 100배 낫다. 개인 감정을 넣지 않고 기계적이다. 감정이 필요 없다. 그 기준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23일 날 검색기에 나온 내용 명확히 탈퇴입니다. 얼마예요? 211만 원 수준에 명확히 탈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6월 12일에 108만 5천 원에 최저점 얼마예요? 107만 5천 원이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죄송합니다. 편입하고 나서 추가 편입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23일 화요일의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 209만 5천 원. 매수 평균 단가 209만 5천 원. 왜요? 탈퇴 신호가 210만 원대 나와요. 211만 원. 그리고 탈퇴됐다가 재편입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재편입해서 들어간 가격이 209만 5천 원. 그러면 재편입했을 때 그 가격이 이거면 마이너스 3%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면 얼마야? 6만 원, 7만 원이야. 그러면 202만 원에 손절을 해야 돼. 근데 건방진 윤정두가 좀 더 지려다 보시죠. 개장 초고점 197만 원을 보겠습니다. 197만 2천 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95만 원 이탈되면 그러면 정리합시다. 그래서 공식 매도가 195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변명을 하자면 재편입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변명조차도 안 먹히는 거는 202만 원에 끊어냈어야 되는데 안 끊어냈잖아. 그럼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재편입했더라도 기계적으로 재편입한 물량, 그럼 기계적으로 3% 정리, 그게 202만 원. 됐죠? 응?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195만 원의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렸고 현금 비중 10% 갖고 있으니 당장 내일장의 기준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숨겨놓은 전략이 있었는데 저점 찍고 다시 되돌릴 때 196만 원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에 183만 원. 그럼 평균이 얼마가 돼요? 190만 원 좀 되려나? 188만 뭐 요 정도? 어찌 됐든.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지금 180만 원 초반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부터는 지금 단가의 기준이라면 180만 원 초반의 기준이라면 단기 상승폭이 107만 5천 원 대비 여전히 70% 강세의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도 우선순위로 볼 종목은 여러분들은 빠른 반등을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첫 번째 뭐야? 추가 폭락만 없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빠른 반등이겠죠. 그럼 다른 쪽 보지 마십시오. 다른 쪽 반도체 뭐 소부장이 됐든 기존의 변동성 종목이 됐든 그 종목들은 뭐야? 낙폭과대주 이런 거는 V자형 상한가 나오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준이라면 SK 스퀘어. 그렇지 않고 난 좀 이번에 차익 실현도 했고 했으니 지금부터는 안정성을 볼 거야. 그럼 삼성전자. 그 다음 중립은요. SK 하이닉스. 양 끝에서의 중립은. 시장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 오르던 2004년의 랠리의 기준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든 말든 시장 대비 얼마? 60% 수준뿐이 못 올라요. 오히려 못 올랐다고. 시장이 100% 올랐다 치면. 근데 그 당시에 300% 올라왔는데 180%뿐이 못 올랐었고요. 시장이 주도주였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포스코가 그나마 740% 2배, 시장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동국제강이 시장 대비해서 6배 가까이. 그리고 실질 주도주는 현대중공업이 시장 대비 10배 오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시장 대비 30배 올라요. 10,000%. 나머지 부분은 차화정 랠리 때의 기준. 150% 시장 오를 때 차화정, LG화학, 또 롯데케미칼이 14배 수준. 현대차 대비 기아가 또 14배 수준. 시장 대비 10배 수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CPU 많이 판매될 때 반도체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도 해석을 했을 때 기준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시장이 290%, 300% 올라올 때 하이닉스가 2800% 얼마예요? 10배죠.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10배 올라왔어요. 장기적으로. 그리고요. SK 스퀘어는요. 얼마 올라왔습니까? 시장이
300% 올라왔을 때 6,000% 20배 올라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정점이면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점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닌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업황이 무너지고 IT의 실적이 전망치가 둔화되는 경우. 그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오고 조정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데도 윤 정부는 강력하게 하다못해 6월 달에 10,000포인트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돈다. 왜?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왔으니까 돌리는 흐름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상상 이외로 더 세게 나온다면은 뭐 시장은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럼 그걸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 반도체 이외에는 없다니까. 아니 반도체가 그래도 덜 빠졌잖아. 농담해라. 신고가 내고 나서의 조정에서도. 시장 돌릴 때 반도체 이외에 돌릴 게 있어요? 없다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싹 정리해서 반도체 기준을 설정 잡는 게 옳다? 그러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옳다라는 얘기. 지금 170만 원, 200만 원 목표주가 다 넘겼죠. 230만 원 목표주까지 싹 넘겼죠. 그리고 마지막 250만 원 단계, 300만 원 단계의 기준인데 차트가 지금 장 마감된 차트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저것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린다 한다면 돌릴 것인 그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설픈 종목군들은 싹 정리해서 반도체로 압축하는 게 옳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봉의 기준에 6월 23일 183만 2천 원일 때. 이거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돌리는 순간 돌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고 못 샀잖아. 기술적으로 갭을 메꿨나요 지금? 아니잖아. 얘보다 지금 실적이 더 뛰어난 업종군이 있나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나 죽으나 반도체. 죽으나 사나 반도체. 이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내려왔죠. 파란색으로. 그런데도 죽으나 사나 소형 잡주 변동성 상한가 반하는 종목이 있다. 낙폭가대로. 그렇다면 죽으나 사나 SK 스퀘어. 아이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나 수익 그냥 차분하게 될 거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으로. 결론은요. 항상 이렇게 설정 잡아드릴 때 놓쳤잖아요. 23일 기준에 LG전자 20일 날 반짝 떴다고 드렸단 말이야. 지금은요. 얘가 아니지. 현대차지 그러면. 시가총액 5위 기준에서 현대차를 왜 넣어요? 그나마 실적이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들어와. 영업이익 13조야. 저평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종목군들 낙폭과대 아예 다 필요 없어. 얘도 낙폭이 심해. 응? 영업이익 어마어마하다고. 잠시 한 템포 쉬어서 갈 거예요. 원래 2부에서 시황해드렸어야 되는데 1부 타임 개장 전에 또 보셔야 되니까 뭐 검색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결론은 지금 이런 거 잡고 싶어. 원클릭 SK 스퀘어 다시 90만 원의 영광. 지금 기준에 180에서 하면 300만 원 가나요? 그럼 난 모르지. 시장이 개장 뚜껑 열려봐야 알죠. 근데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을 주도할 거는 현재로서는 반도체뿐이 없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동안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통시지 자막도 나올 거예요. 빠르게 입장하세요. 빠르게 입장해서 검색기 무료로 받으시고 도서자료 무료로 받으시고 24시간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마지막 무료로 입장하시고 마지막 무료 입장하면 오늘 어떻게 되세요? 21시에 매일 저녁 7시 21시에 매일 저녁 21시에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숙 대표가 매일매일 교육해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황까지도 해드려. 빠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어떻게 대처할지.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윤정도 대표님께서 이 불기둥 AI가 오늘 포착한 종목 SK 스퀘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SK스퀘어는 오늘 오전만 해도 230만 원을 터치하면서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대표님께서는 이 불기둥 AI를 나침반처럼 사용하면서 이 매매 타이밍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현명하고 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 불기둥 AI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장 안에서 나도 빨간 종목 그리고 매매 타이밍 이런 거 다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불기둥 AI 정말 많이 사용해 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장에서 적극적이신 분들은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단에 자막에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단 자막을 잘 참고를 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선착순 30분께만 저희가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전이에요. 25년 7월에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변동률이 나오던 그런 장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반도체를 55% 그리고 자동차를 25%까지 넣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수익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됐죠. 그리고 강연에 25년 7월 12일 강연에 오신 분들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는 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단은 IT 쪽에 세 종목을 넣고 반도체를 67%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기준도 엔비디아발, AI, PCB, 고다층 PCB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혀서 들어간 거죠. 근데 결론은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도 시장 수익률을 못 넘깁니다. 언제부터? 작년 11월 말 이후에.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어쨌건 이때부터 계속 증가시킨 포트폴리오의 구성, 반도체의 구성, 올 1월 달에 얼마 80%까지 늘려놨죠. 그리고 100%까지도 확대를 했어요. 어떻게? 현대차 1월 20, 21일, 22일 60만 원 수준의 전량 매도. 물론 그 이후에 더 고점을 넘기기도 했지만 시장 수익률에 못 미쳐요. 그럼 누가? 반도체만이 승자였어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6월 말에 안타깝게도 또 반기말 효과가 말일날 있을 수도 있는데 6월 말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 6월 말에 안타깝게도 시장 고점 대비 한 방에 또 10%의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20%, 25% 수준의 낙폭까지 형성되면서 공포감을 확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윤정도가 또 건방 떤다고 2월 말에 건방 떤다고 반도체 비중 70으로 낮추고 자동차하고 여타 종목 30%로 늘렸죠. 3월 3일, 3월 4일 두들겨 맞은 다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전 종목 싹 다 매도야. 싹 다 매도에 90% 반도체? 아니, 자동차도 다 매도 100% 반도체. 그렇게 했더니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살아남은 거예요. 4월 달에 어떻게 합니까? 3월 말에 시장 5,000포인트 다 4,000 깨진다고 했는데 윤정도 혼자 3월 말에 뭐라 그래요? 4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4월에 빠르면 7,000 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6월 말에 빠르면 10,000포인트 재차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하루 말없이 말도 안 되게 밀렸던 부분 하루 만에 돌릴 수도 있어요. 쉬어가면 뭐 되는 건데 가격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적으로 많이 쉴 이유도 없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다시 분수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7월 달에 바로 10,000포인트 넘길 수 있고 10,000포인트 이후에 조정을 우려했는데 그게 미리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줍줍줍 윤종처럼 건방 떨고 5월 달에 또 종목 늘리고 이렇게 우를 범하지 말고 5월 10일 날 싹 다 압축해서 삼성전자 이렇습니다. 90% 100% 반도체. 그것만이 살 길이다. 100% 반도체만 살 길이야. 현대차 20%는 무슨 다 정리해서 반도체인 거지. 안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6월 달에 포트폴리오도 자동차 10% 넣어놨지만 반도체 90%에 저거 어떻게 했어요? 전부 차익실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들어간 자동차는 다 손절해서 또 반도체. 응? 6월 포트폴리오. 그리고요. 강연의 이후의 흐름에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 이외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왕좌왕하거나 또 투매하거나 혹은 어설프 종목의 낙폭과 대조해서 상한가 잡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이슈 불거져서 탄력받은 SK스퀘어. 일단 기술적인 반발력이 세 종목 중에서는 기술적 반발력이 SK스퀘어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멘텀 형성된다면 그때 돼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하이닉스 탄력만큼 나오겠지. 시가총액 역전되는 서러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영업마진이 30% 이상 더 높은데 40% 가까이 높은데.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반도체 되돌렸을 때 얼굴을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되돌린다는 과정 속에서는 엉뚱한 종목에서 견인이 돼서 시장이 돌려진다? 그건 없죠. 시장이 못 돌려지고 시장이 못 돌려지고 하락했을 때 개별 업종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면 시장이 아닙니다. 강할 거예요. 나는 시장 강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남아서 더 들여다볼 거예요. 그럼 반도체뿐이 없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통시진 나올 겁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고 빠르게 검색기 신청 선착순 안으로 들어와서 무료 신청하시고 21시에 야간교육 한영숙 대표의 야간교육 무조건 받으셔서 수요일에는 제대로 된 포트 구성과 대박 종목. 이번엔 크게 웃어야죠.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윤정도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단 자막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